월드컵 열기가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치킨이 동이 났다 이러더니 또 다들 거리 응원에 나간다 해가지고 마치 모든 근심을 다 잊은 것처럼 그렇게도 보여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신이 나고 기가 살고 이런 것을 본 적이 까마득한 것 같아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우리 국민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BTS의 정국 가수가 개막식에서 주제가 드리머스 이런 노래를 불렀고 그래서 또 더더욱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행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사에서 이 중계권 따오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월드컵 중계권이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도 중계권을 따려고 아주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또 수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계방송을 하면서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 이게 있고 또 시청률이 올라가면 그러면 광고가 따라 붙죠. 그래서 이 광고 수익이 또 대단하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중계권료가 1억 달러가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중계권을 딴 방송사가 국내 다른 방송사한테 이거를 또 재판매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각 방송사가 분담하는 금액이 각각 400억 원 이상이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계료가 엄청나구나. 그냥 1억 달러 그러면은 1,400억 원 뭐 이 정도 생각을 할 텐데 그게 훌쩍 넘는다 그랬으니까 참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중계권을 따냈으니까 우리는 또 그만큼 더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제 우리가 아니라 그 방송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뉴스에서 이렇게 비싸게 그리고 또 중계권 경쟁도 치열했고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중계권을 가져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평양 주민이 이 카타르 월드컵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진 것이 한국의 이 방송사가 그 중계권을 따온 다음에 북한에게 인도적 견지에서 이거를 양보했다. 돈 문제에 양보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과 우리는 일단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처음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국제축구연맹에서 이 FIFA에서 우리가 이 중계권을 계약하고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거 반 띄어갖고 저 북한에 양보해라. 이런 요청을 했다. 국내 뉴스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게 이제 우리 방송사의 해명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가?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워낙 빈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피파나 ABU에서 이런 식으로 아주 빈곤한 나라들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양해를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중계를 할 수 있게 해준 예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이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중계권 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이 ABU로부터 중계권을 제공받은 이 아시아 국가는 딱 아프가니스탄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다. 그래서 ABU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북한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북한은 피파가 ABU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계권을 제공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피파가 대북제재 위반을 하고 또 이러한 중계권에 대한 계약을 위반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되죠. 이 부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답니다. 피파에 이 북한의 월드컵 중계권을 넘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지금까지 피파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11월 25일까지는 하지 않았다. 11월 26일에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실제로 북한에서는 조선중앙TV 주로 체제선전을 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항상 악담을 퍼붓는 방송이죠. 거기에서 이 카타르 월드컵을 연일 주민에게 방송을 하고 있다. 그게 개막식도 했고 개막 이튿날인 22일에서 11월 25일까지 보면 하루 3차례 오전 11시, 오후 4시, 밤 9시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자기네가 이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한 경기 이런 식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왜 피파가 이런 일에 나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주관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중계권 계약 현황 이 자료를 살펴본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국내 뉴스에서 봤던 거하고 좀 다르게 여기서 중계권 계약을 할 때 한국 지역과 북한 지역은 서로 다른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의 방송사가 한반도 전체의 중계권을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굳이 우리 한국 몫을 계약하고 북한 몫도 또 계약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된 것이죠. 이번에 이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의 주간 중계 방송사는 SBS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SBS, KBS, MBC가 동시에 했다고 하는데 중계권 계약을 한 계약 주체 이게 SBS다.
SBS 혼자입니다. 일단 계약을 한 주체는. 그런데 SBS에서 우리 대한민국 지역의 중계권을 계약하고 거기에 더해서 북한 지역 중계권도 각각 계약을 한 겁니다. 지역이 2개니까 각각 2개를 계약한 겁니다. 이거 참 납득이 되지 않죠. 북한 지역 중계권을 SBS가 계약했다. 우리가 북한 지역에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KBS, MBC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SBS가 자기네가 따낸 중계권을 재판매해가지고 이쪽에서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핵심은 SBS 방송이 우리 대한민국 지역 중계권만 계약한 게 아니고 북한 지역 중계권까지 계약을 해서 2개를 취득해 놓고는 이거 우리 북한 지역 중계권은 우리가 쓸모 없으니까 피파에다가 넘기겠다고 했다면 이거는 고의적인 것이죠. 돈이 막대한 돈이 걸렸는데 여기에서 SBS는 왜 북한 지역 중계권까지 우리 부담으로 중계권 계약을 했는가? 이거는 북한을 위해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한국방송협회 KBA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월드컵 중계 계약은 우리 한국의 방송사가 이렇게 우리 거와 북한 거를 같이 각각 2개씩을 계약을 해왔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부터 잘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대북 제재가 실시된 때로부터는 아예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송사는 이렇게 북한에게 북한을 위한 중계권 계약을 해주고 돈을 대납하는, 결국은 북한에 돈을 주는 이런 일을 해왔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휘파가 왜 이런, 휘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니까 밝혀진 사실이 휘파는 SBS가 일부러, 자, 이게 1,400억이 넘는 중계권인데 2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반 잡고 700억입니다. 700억을 필요 없는 걸 계약한 다음에 버리면서 피파 마음대로 쓰세요. 이러면서 피파에 양해각서를 같이 제출을 했답니다. SBS 측에서. 그 양해각서의 내용은 북한이 이 카타르 월드컵 중계를 하는 데 관해서 원래는 우리 한국 방송사 거였지만 그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이나 문제 제기를 일체하지 않겠다 하는 포기각서를 써가지고 넘겼다는 겁니다. 이 SBS의 행태는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700억이 껌값입니까? 그래서 피파는 이 SBS의 양해각서를 토대로 북한의 월드컵 중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SBS 방송 관계자가 미국의 소리 방송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북한을 대리해서 카타르 월드컵 중계권을 계약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게 직접 중계 권한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양해각서를 썼다고 하고 자기네가 돈 주고 계약해가지고 북한에게 줬는데 북한을 대리해서 한 게 아니다. 그걸 믿어줍시다. 대리한 게 아니면 그냥 북한은 원하지 않는데 이쪽에서 갖다 바쳤다.
그냥 버렸다. 700억 원을.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북한에게 직접 중개 권한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이건 편법이죠. 피파에게 여기에 양해각서 써가지고 북한이 이걸 쓰는 데 대해서 나는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나는 필요 없다. 이 700억 원짜리 중개권. 이러고 피파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피파가 중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북한에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접 양도한 건 아니고 중간에 피파를 끼고 한 거다. 이러면 피파와 SBS 양쪽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한 겁니다. 피파가 그게 아니다 하는 입증을 하지 않으면 같이 각자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이제 좀 궁지에 몰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북한하고 지금 한통속이 돼서 한 거는 아니다. 이제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북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이야기하겠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피파에서 지원받고 있는 거는 방송 송출에 대한 권리뿐이다. 영상 사용권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영상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상을 사용하면서 SBS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불법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 국내에 벌써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거보다 몇 가지 더 여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SBS 이 방송사 로고가 들어가는 영상 오른쪽 상단 부분을 지워버려서 희미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점수판을 자기네가 자체 점수판을 거기에다 집어넣고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재편집한 흔적이 있다. 따라서 이 SBS의 중계방송 영상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중계방송 영상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 SBS가 북한이 이걸 쓰는 데 대해서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다는데 거기에 영상 편집까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면 이제 그 부분은 북한에게 SBS가 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이상 중계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영상 사용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영상을 그냥 넘겨줬다고 한다면은 SBS가 직접 준 건 아니다 하는 주장이 또 깨진다. 이런 문제도 있죠. 북한이 이러한 공짜로 얻어서 월드컵 중계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짓들을 했는가. 이런 겁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 영문 광고가 들어가죠, 여기에. 근데 그거를 지워버렸다. 또 관중석에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는 이 태극기를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물론 방탄소년단 정국이 개막식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도, 공연을 했다는 것도, 그것도 방송을 안 했고 빼버렸고, 그 이전에, 이번 월드컵 말고 그 이전에도 북한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축구 경기도 녹화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국 방송사가 넘겨준 건지도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한데 이 미국의 소리 쪽에서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죠. 굳이 보도를 한 걸 보면. 그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라든지 한국 선수의 활약상은
다 빼버렸다. 이제 그게 북한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또 정치적으로 김씨 세습 정권의 교체가 일어나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이게 심해졌다는 지적도 합니다. 김정일 때만 해도 다 이런 중계를 하게 되면 그냥 한국 경기도 보여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집권을 한 후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도 그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도 그랬고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의 경기는 한 번도 중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거액의 중계권을 사서 넘겨주는 한국 방송사, 이게 문제가 크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김정은 때부터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북한이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 한국을 대적 원칙, 적으로 대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다루어 왔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따지면은 좀 크게 이렇게 확장을 하면 가족이다. 남이 아니다. 이런 북한이 코웃음을 칠 그런 호감을 보이고 호의를 보이고 이래 왔던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서 계약 자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과 국내 보도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11월 24일에 북한 주민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 지상파 3사가 합의를 해서 이 중계권을 양도했다. 합의한 것은 이제 재판매하고 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겠죠. 만일 이렇게 확인을 했다. 방송사 관계자 주장이기는 한데 피파가 요청을 했고 지상파 3사가 합의를 해서 양도했다 하는데 피파가 먼저 요청했다 하는 부분은 지금 보면 깨어졌죠. SBS가 포기각서를 넘겼으니까. 그 다음에 지상파 3사가 합의했다 하는 것은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 방송사 다 처벌,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SBS가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송사 관계자는 국내 뉴스에서는 피파가 요청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번번이 양도를 하곤 했다. 이런 지금 보면 사실과는 상당히 달라 보이는 주장을 했고 어떻든 상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내야 할 돈을 대납해 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뉴스 이 기자가 김지연 기자, 오명원 기자인데 11월 24일 뉴스입니다. 뉴스 기사의 문장이 이게 국가 정체성이 사라졌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이 우리 방송사의 도움으로 월드컵을 즐긴다.
북한은 월드컵 실시간 중계가 아니라 경기가 끝난 뒤에 녹화본을 편집해서 방영하고 있다. 그 편집을 하는데 거기서 태극기 지우고 한국 지우고 한국 선수 지우고 이러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얌전하게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 북한이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참가한 경기는 보도 목록에서 빠졌다. 그런데 한국도 빠졌죠. 요번에 한국은 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은 남한의 국제적 위상이 드러나는 내용은 주민이 보지 못하도록 제외해서 보여준다. 제외해서 보여준다. 아주 극도의 긍정어법인데 말이 아니죠. 이건 왜곡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그리고 프랑스 대 호주 경기를 중계했는데 관중석에 팬들이 걸어놓은 여러 가지 국기 가운데 태극기만 골라서 회색으로 보정했다. 여기서 한국 연합뉴스가 보정했다고 해야 합니까? 태극기만 지워버렸다. 그게 우리의 공동의 감정 아닙니까? 이 연합뉴스는 우리하고 같은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또 광고판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광고가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알아볼 수 없게 글자를 지웠다. 알아볼 수 없게 글자를 지웠다. 삭제해버린 것이죠. 편집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북한에 대해서 좋은 표현을 쓰려고 하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희박한 모습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붉은 악마 응원은 왜 합니까? 북한의 반응을 보면 태극기를 지우고 한국팀의 이름도 없앴다 하는 뉴스 나왔죠. 11월 23일 바로 프랑스 호주 예선 경기를 방영하면서 이제 현대차 광고 지우고 그리고 한국팀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했다. 그들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불러주지도 않지만 남조선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부르는데 남조선이 아니고 저 팀, 한계팀이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우루과이하고 우루과이 대 한국의 경기를 우루과이 대 어떤 팀, 우루과이 대 한계팀, 이런 식으로 우루과이는 우루과이라고 하고 그 성적도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팀은 한계팀이라고 했다. 이렇게 편집을 해버린 것이죠. 결국 이것을 보면은 우리 중계권을 따낸 SBS는 돈 1억 달러 앞에서 700억 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온 중계권 2개인데 전체가 같이 자기네가 한반도 거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니까 한국 거 말고 북한 거를 하나 더 계약했다고 하면은 700억 원 북한에 넘긴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한반도 중계권이라는 것을 계약했다. 이거는 이미 미국의 소리 뉴스가 확인한 대로 사실이 아니죠. 국내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 개로. 전체를 한 개로라고 주장하면 SBS는 1,400억 원, 1억 달러를 북한에 넘긴 게 됩니다. 잘 알고 주장을 해야 하겠죠.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째, 휘파가 직접 북한에 건네주는 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범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종범이거나, 그 다음에 SBS는 주범입니다. 또 하나의 주범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에게 1,400억 원 가치를 그냥 누리게 넘겨주거나 700억 원을 넘겨주는 이와 같은 일은 휘파와는 별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겠죠, 당연히. 근데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현 한국 정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이 돈을 넘겨준 주범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부가 국민에게 이런 정보를 숨기고 있었죠. 이런 큰일을. 대북 제재, 유엔 제재, 그 제재 위반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고, 방송사가, 일단은 SBS가, 그리고 SBS 주장에 따르면 MBC, KBS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도대체 휘파는 뭐 때문에 나서서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가? 바로 이 3자가 바로 그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북한이 어떤 북한인가? 여기에 인도적인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리를 쳐부수고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내놓고 그들이 우리를 적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인도적으로 이 중개권을 넘겼다. 중개권이 그걸 가지고 밥을 해먹을 것도 아니고 병을 치료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도적일 수 없습니다. 단지 SBS 등이, 한국 정부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지금 인도적으로 넘겨줬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인도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북측은 지금 앞에서 봤듯이 태극기 지우고 나라 이름 지우고 이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1,400억 달러짜리 중개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공짜로 누리게 그만큼 선물을 해주니까 공짜로 누릴 수는 없죠. 그걸 증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적절히 잘라가지고 사실은 자기들 체제에 선전하는데 쓴 거다. 주민들에게 김정은 그 일당이, 그 정권이 이런 은혜를 베푼 거다. 월드컵 중계도 해주시고 이렇게 체제 선전을 하는데 한국에서 돈을 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북한은 그래, 너희 같은 것들이 갖다 바치는 게 옳다, 이 미천한 것들 하는 이야기를 김여정이 했죠. 11월 24일에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의 공개 담화라는 걸 했습니다. 이 김씨 집안은 김정은이 친동생 아닙니까? 김여정. 김씨 집안은 최고존엄 집안입니다. 최고존엄 가족이 쓰는 언어, 그 언어의 그 수준을 한번 보기로 하죠. 김여정이 한 이야기입니다. 11월 22일 남조선 외교부 것들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걸고 들며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최고존엄 가족의 그 말투입니다.
이게 우리 정부에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사이버 제재를 하겠다. 이거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이버 제재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친북 세력들 이야기할 텐데 도대체 적에게 뭐까지 내줘야 합니까? 우리 국민이 그냥 다 죽고 이 땅을 내줘야 만족하겠습니까? 이 땅의 친북 세력 여러분. 김여정의 말입니다. 미국이 대조선 독자 제재를 운운하기 바쁘게 토 하나 빼놓지 않고 졸졸 따라 외우는 남조선 것들의 역겨운 추태를 보니 갈데없는 미국의 충견이고 졸개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남조선 졸개라는 것들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미국이 던져주는 뼈다귀나 갉아먹으며 돌아치는 들깨에 불과한 남조선 것들이 제 주제에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보다 이제는 별꼴까지 다 보게 된다. 무용지물이나 같은 제재 따위에 상전과 주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착을 느낀다면 앞으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실컷 해보라. 제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진짜 천치 바보들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문재인이 앉아서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 자, 이러니까 밑에 뭐 좀 한달락 좀 있습니다. 김여정이 최고 존엄 가문의 김여정이 쓰는 말이 이런 식이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저 정권을 뒤엎어라 하는 김여정의 명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뒤엎겠다고 하는 자들은 김여정의 지시에 따르는 자들인 겁니다. 윤석열이 뭐를 잘못했다. 그러면 사과를 하고 똑바로 해라. 이게 아니고 정권을 내놓고 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게 무서워서 거기에 그 세력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김여정의 이야기는 이제 문재인 때는 서울이 그들의 총구로 그들이 핵탄두를 가지고 파괴하겠다는 곳이 아니었는데 이젠 그렇다. 서울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북한에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를, 그리고 이 말을 듣고서 문재인을 위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을 뒤엎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친북입니다. 사실 몇 %나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역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방송사가 북한을 위해서 이런 스포츠,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중계권을 거액을 주고 산 다음에 그걸 북한에 갖다 바치는 일을 계속해왔다. 스스로들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가지고 연합뉴스라는 대표적인 이런 매체에서 그걸 아주 곱게 북한 주민이 이걸 어떻게 보시고 즐길 수 있는지라고 쓰는 이런 정신 상태는 이제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거 역시 친북 비스무리하게 물이 든 겁니다. 친북은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적이라고 하고 그들이 우리를 말살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친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임종석 무슨 북한 전쟁하고 서로 총을 쏘고 상대방을 말살시키겠다고 하는데 저작권료를 챙겨서 보내준다? 임종석의 그 조직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북쪽에 보낸 돈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권영세 장관 북한 방송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들여오고 저작권료 주겠다. 권영세 장관도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김여정의 저런 언어가 북한은 왕조라고 하죠. 왕실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지도층의 언어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언어의 수준이 야만 그 자체다. 동굴 생활을 하는 그 수준, 문명, 문화를 모르는 그 수준이다. 우리의 적은 바로 그런 야만적인 자들이다.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김여정의 저 발언을 보면서 아주 우리의 그 상식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한 시대만큼을 더 뛰어넘는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레벨이 다르고 격차가 있다. 이제 저 평양 족속들, 저들은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다. 우리하고 감각도, 문화 수준도, 심지어 한국어로 표현하는 그 사상과 그 어휘와 이런 것들도 이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격차가 있다. 김여정의 저 발언을 가지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서 결과만 완전한 비핵화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손잡고 무대에 올려줬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죄가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큼 추락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통일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의 북한을 보면서 전 세계 문명 국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정상국가가 아닌 것이 어떠한가를 참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국가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최근에도 권영세 장관하고 같이 이 북한하고 손잡고 싶은 사람들 태영호 의원하고 나서서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해달라. 정상국가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런데 저들은 야만족이다. 정상국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거듭거듭 보여주고, 그리고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고 돈 받아갖고, 뭐 우리는 받았다고 보는데 러시아에서 받았는지 중국에서 받았는지 지금 중국도 의심을 받고 있죠.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고 적화 통일을 이번엔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니까 결과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일본이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을 일본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세계가 허용했다.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게 김정은이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장관이 그 길을 바꾸지 않고 계속하고 있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이제 민족 찾을 때가 아닙니다. 민족 국가, 민족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남들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더더욱 민족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을 새롭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저 통일은 좋은 거다. 그게 아닌 것이죠. 야만과 통일을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야만에게 먹히는 통일을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통일은 언제 가능한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위에 서고 자유민주주의가 그 중심이 되는 흡수통일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